댓글 달하는 건 요번에 댓글 달았는데 그 질문자분이 저는 아주 적절한 질문을 잘 해주셨고 또 거사님 답변을 잘 해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면서 도현님께서는 그분 너무 아르마리에 빠져있다. 그런 게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생각하고 그럼 거기서 불광님은 질문도 좋았고 답변도 좋아서 뭔가 뭐 도움이 되셨다는 겁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이제 저는 이제 아니면 우리 불광님 다 알고 계시는데 참 잘 정리했다. 저는 거사님의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게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그 거사님은 늘 이해가 문제가 아니다. 이해가 문제가 아니는데 여기 와서 이제 거사님의 어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그게 아닐지라도 우선 뭐 이해가 돼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라는구나 하는 걸 이해가 돼야 그 다음 진도가 나가는데 저 같은 말은 어떨 때는 도대체 이분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뭐 그 도의 상태가 되든 안 되든 일단 이해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길이 되는 거는 다음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어떤 데 이제 거사님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는 날은 오늘 뭘 하나 던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해가 안 될 때는 오늘 또 뭐 허송세월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데 보십시오.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광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해는 건진 게 아니라 오늘 헛돈 날린 거고 그래서 뭐가 남는 게 없다 이러면은 돈 잘 쓰신 거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전에 불광님이 말씀하신 걸 다시 한번 거꾸로 가서 되짚어 보십시다.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해가 돼야 다음 어떻게 할 텐데 이러셨어요. 그러면 이해가 되면 다음에 이제 내가 이해를 바탕으로 이러려고 저러려고 하게 되면은 이제 도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10만 8천이나 멀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돈 내고 배운 게 아니라 헛돈 날린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네?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들리기만 하고 뭐 남는 게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다음에 그 들림이 조금만 되면 일어나서 자진되게 돼요. 즉 이해가 되질 않았으니 그걸 바탕으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그러면 거사님께서 저한테 얘기하는 저는 이해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이해가 거사님의 말씀이 총매가 돼서 저한테서 뭔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제가 뭐가 일어나려면 뭐 우리 세상에 흔하게 하는 건 뭐 농사 짓는 방법을 뭐 가르쳐 줘야 농사를 짓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 주고 니 농사 한번 지어봐라. 뭐 그래서 저절로 터득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자꾸 이 도가 설명을 뭐 아주 많이 드러나서 지금 저는 사실 뭐 하루 한두 시간씩 계속 듣고 있으니까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해서 또 돌아서면은 이거 확실히 이게 맞을까? 이게 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저는 지금 이해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 같아서 저는 진전이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거사님 조금 전에 얘기하신 거하고 또 들리니까 그 앞에 그 왜 지아이님하고 이야기한 것은 그때는 뭐 와닿으신 게 없었습니까? 저는 지아이님 하시는 그 질문은 뭐 크게 뭐 감흥이 일어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은 지아이님의 질문이 좋은 질문이고 사실은 그 이제 불광님이 질문 잘했다고 하는 그 질문은 굉장히 관념적인 질문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관념적인 질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자기 관념을 그냥 점검하고 자기 관념을 더 정교하게 만들고 자기 관념을 더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고, 지아이님은 혹시 제 얘기를 하면 제가 그 댓글 올렸는 그 양반은 저는 자기가 이제 몰랐던 부분을 알았던 부분을 확인하고 몰랐던 부분은 다시 또 뭐 알아서만 그런 쪽이 저하고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니까 제가 지금 불가님 뭐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그 사람이 맞다라면 불가님도 맞다라고 그럴 텐데.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실은 이 자기 생각을 점검해서 자기 생각을 더 정교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놓고 어떤 경우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대답이 다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다음 질문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야, 나 말도 안 끊어서 왜 넘어가냐 그러면 자기는 해결됐대요. 그러면 해결이 어떻게 됐겠어요? 자기 생각의 어떤 것을 해결해서 이제 자기 생각이 이렇게 더 정교하게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그 어떻게 보면은 법담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법담이란 뭔가 하면은 이 관념, 생각을 정교하게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실제 사실의 경험이 되게 하는, 즉 어떤 관념이 항상 우리는 사실의 경험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의 경험을 왜곡시키고 있는 겁니다. 즉 생각의 내용이, 그래서 이 생각의 내용이 요 사실의 경험을 왜곡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대화인데, 오히려 이것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자꾸 사실이 사실대로 보이지 못하게, 알아지지 않게, 경험되지 않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라면은 사실은 더 어떻게 보면 생각은 정교해지면 정교해질수록 이 사실을 더욱 더 뭐라고 그럴까,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정교하지 않으면은 뭐라고 그럴까, 이 생각 간에 좀 맞질 않아서 혼란이 일어나고 해서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질 가능성이 생기는데, 생각이 자꾸 관념을 정교하게 만들면은 생각 간에 혼란이 일어나질 않아가지고 요 지배적인 생각이 있어가지고 요런 게 자각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사실이 자각되지 않아도 이게 사실인지 라고 그냥 온전히 착각 속에 빠져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법담은,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이해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 이해를 깨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가지고 가시면은 더 헛도 날리신 거고, 이해가 깨져가지고 아무 이해도 없이 뭐가 그냥 엉망진창이 돼서 아무것도 없네 라고 해서 이러시면은 그럼 돈 더 내놓고 가셔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 법담은 듣고 이해가 없어야 돼요. 들리는 이 순간에 그냥 들리는 그대로 해서 여기로 가서 여기로 나가야 돼요. 맨날 원통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듣고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어떤 이해를 만든다면, 이해를 이렇게 잡는다면은, 그러면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헛돈 날린 거예요. 아까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사실은 농사를 가장 잘 지으려면은 어찌해야 됩니까? 거기서 어떤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말고 그냥 경험을 하면은, 정말 어떤 경험을 하면은 다 농사의 도사 같아요.
가령 뭐 이제 뭐 저기 그런 농업 박사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농법을 이렇게 전수해준다 가르쳐준다 그러죠. 근데 만약에 그것이 이론적이라면은 농사꾼들은 에이 그 사람들이 백날 이야기해도 실제로 해보면 안 돼. 그 이 엉터리야. 이렇게 될 거고 요즘은 그래서 농학 박사나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다 길러보고 실제로 다 재배를 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요즘은 그냥 이론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가령 해서 실제로 다 이렇게 교육을 하지요. 그러니까 사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지 않고 이론 교육하는 것은 뭡니까? 그냥 관념 교육인 가령 예를 들어서 뭡니까? 저기 그런 그런 인문학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나 시 쓰고 뭐 하는 문학이나 그런 거나 그런 것이 아닌 것이 나머지 모든 것은 사실은 이 농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같이 이 경험하게 만들어서 그 경험에서 터득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담은, 이런 법담은 뭐냐면은 조금 전에 행도님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는 뭔가 마음이 어떻다, 어떻게 작용된다라고 하는 그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실제로 경험됨으로써 터득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 하는 말을 가지고 지금 이 경험되는 것을 해석해가지고 요렇다라고 해석된 그 이해를 가지고 요런 거네 저런 거네 이렇게 알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말고 실제로 작용되는 그 사실이 경험되는 이렇게 되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시면 왜? 가령 뭐라고 그럴까요? 자 보십시오. 제가 이렇습니다. 자,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하는 게 아니다. 응? 찰나생 찰나멸한다. 라고. 그런데 아니 어떤 사람은 항상 한다고 그러고 그것은 불생불멸이라고 그러는데 응? 근데 여기는 가령 항상 하는 게 아니다 라고 그런다. 그런데 경험되면 항상 하는 것 같아요? 응? 항상 하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끊임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하는 것 같아요? 응?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에게 제 후보적은 틀렸어. 이렇게 되든가 아니면 항상 한다라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후보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엉터리는 아닌 것 같아. 그 항상 한다는 말이 부처님도 항상 한다고 아닌 것 같았는데 그런데 사실 나는 진짜 안 믿기셔서 그런데 그 사람도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그런가? 라고 해서 그래야 전부 다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항상 하는 게 아니라 이렇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러면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어떻습니까? 뭐가 바뀐 거죠? 실제로 이게 어떻게 작용되는 것이 실제로 항상 하는지 안 하는지는 지금 아무 상관이 없게 돼버렸죠? 직접 자기가 확인한 게 아니잖아요. 항상 하는지 아닌지를. 그럼 오늘 이 자리에 들어서 뭔가를 이해하셨다면은 직접 확인된 겁니까? 불강님한테? 이게 뭐 들을 때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정쩡하게 그래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생활을 하다 보면은 문득 이제 그 말씀이구나 이런 이해가 올 때가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이해는 가져간 이해가 아니라 생활하면서 터득된 이해잖아요. 가져가는 이해를 오늘 가져가실 이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가져가려고는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럼 시간 날렸고 돈 날렸고 그러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거사님 그 설명을 많이 들어서 내가 이거 체득되는 것만 옳은 지혜지 옳은 진리지 그냥 누구 말은 듣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거사님 제대로 된
근데 여하튼 그 몸으로 체득된다는 거고 우리가 보통 이제 아르마리라는 거하고 뭐 이게 분명 차는 경우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점을 지하인님이 질문을 잘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하인님이 우버거서 얘기를 맨날 듣다 보니까 이게 나한테 관념이 된 것 같다. 응? 관념이 된 것 같다. 응? 응?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우버거사 말을 이런 식으로 계속 듣는다면 오히려 저 관념이 될 것 같은데 응? 정말 우버거사가 그걸 원하는 거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냐? 라고 하는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질문이죠. 그러니까 가령 저는 이야기를 할 때 뭔가를 이해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맨날 이야기를 하죠. 제 말을 믿지도 말고 그렇다고 그냥 부정하지도 말고 그냥 막 들리면 들리는 대로 이 귀로 와서 이 귀로 빠지는 그냥 이 원통이라고 하는 이런 경험이 된다라고. 단지 그 말씀 좀. 예, 단지 제가 가령 예를 들면 대개 뭡니까? 대개 주로 지금까지 대화는 뭔가를 깨는 대화가 많지요. 누가 와서 이야기하더라도 예를 들면 조금 전에 행도님하고 이야기를 해도 가령 깊은 곳에 마음이 있고 그럼 그 마음이 있는 것 같다는 건데 사실 그것은 그게 사실이냐? 부처님이나 다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또 우리 실제 경험도 그렇지 않은데 라고 해서 그 생각을 그렇다라는 그것을 일단 깨는 거죠. 응? 그걸 깨면은 반대로 그러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 그 이해를 잡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기존에 그런 생각을 잡지 말라는 거죠. 그 행도님이 보시기에는 친구가 가자고 해서 같이 오기는 했지만 저 새끼를 내가 어떻게 믿어? 생전 처음 보는 놈이고 어디 텔레비전이나 어디서 보지도 못한 놈이고 어디 아무도 권위를 인정해 준 사람도 아닌데 예? 그러니까 믿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나 단지 그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이런 것들 보면은 딱히 또 틀린 말도 아니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기존의 생각에 대해서는 어떤 의심이 일어나는 거고 응? 그러나 새롭게 어떻다라는 것은 이 사람을 그냥 무조건 믿을 수도 없으니 생기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단지 의심만 일어났죠. 응? 이렇게 되기를 저는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존의 생각은 깊숙하다 아니다라는 생각이 일어나도 아까 그때 이야기 듣고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 도대체 그러면 이 생각은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생각이 일어나도 그걸 기준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막 그런 생각이 들다가 나가는 거고 그럼 우보고사의 말은 이 새끼는 언제 봤다고 내가 믿어 그래도 없는데 단지 그걸 보니까 여기 요 말은 좀 의심이 생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은 믿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 돼요? 이 말 또한 막 그냥 들리면 들리는 거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의 내용이나 또는 우보거사의 말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모든 거 일어나고 경험되는 알아지는 이것에 대해서 우보거사의 말로도 규정해 해석하지 않고 기존의 생각으로도 해석하지 않고 그러면 그냥 이것이 일어나고 사라진 그냥 경험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됨으로써 일어나고 사라진 것이 이렇더라라고 하는 요 실제의 경험에서 통찰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저는 이렇게 되도록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가령 제 말을 붙잡아 버리면은 그럼 또 이렇게 안 될 거예요. 또 애게 우버가서 이제 믿을 것도 없는데 그래서 기존 생각 또는 다른 생각을 붙잡아 버리면은 또한 똑같죠. 근데 거기서 붙잡는다는 게 저는 좀 애매해지는데요. 아니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욕을 한다. 네. 그러니까 욕이 들린다. 네. 라고 하는 겁니다. 욕이 들린다. 네. 그런데 욕이 들린다라고 하는 데를 한번 보십시오. 욕이 들린다. 욕이 들린다는 것은 욕이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기가 아는 거예요. 들리는 이 순간 아는 게 아니죠. 요 들림이 있으니까 생각이 욕한다, 어쩌다, 기분 나쁘다, 이게 생각으로 일어나는 거지. 이 기는 기분 나쁘고 이런 것도 없고 욕이 들린다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들림일 뿐이죠.
그냥 들릴 뿐이. 그러면은 요게 일어나면 욕한다, 기분 나쁘다라고 하는 요 생각은 들림이 있으니까 일어나는데 문제는 요 생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요게 욕을 했기 때문에 욕한다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면은 이것은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욕을 한다, 기분 나쁘다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들리는 이 소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요거하고 요 들림하고 요 소리하고는 다른 거죠. 이 생각하고 다른 거죠. 그런데 요 생각이 지금 요 들리는 소리라고 이렇게 규정해버리면은 요것을 같은 거라고 착각하면은 그러면 지금 욕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럼 또 들어가면 저 새끼가 욕하고 있어.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거기도 사실관계가 어디 됩니까? 분명히 상대방이 그냥 욕을 할 때는 네. 우리가 그 흔하게 말하는 상대방을 뭐 화를 내서 욕을 하는데 아니요, 그러지 않죠. 저기, 불광님, 국민학교 동창회 가면은, 야, 이 새끼야, 저 새끼야, 어쩌고 뭐 욕을 해도, 화도 안 나고, 오히려 기분 좋잖아요. 그거는 의도를 잘 알잖아요. 상대방의 의도, 저 사람이 지금 날 뭐 욕하려고 하나 아니다 하는 확실히 아는데요. 확실히 압니까? 그런 가서, 정말 어릴 때 그것을, 정말 그런 걸 빙자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부부간에도 그런 경우 많지 않아요? 불광님은 부인한테 그런 적 없습니까? 안 그런 척 하면서 사실은 내심을 다 드러낸 적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동창회 가서 오래간만에 만나는데 굳이 그런 식으로 해야 될 이유가 오래간만이라고 해서 옛날에 쌓였던 뭔가 그런 것이 다 없습니까? 있을 수도 있죠. 그럼 보세요. 불광님 뭐가 확실하게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다고 규정할 수가 없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규정하고 안 하고가 네. 내가 한다는 거하고 일어난다는 거하고 그 구별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구별을 할 수가 없죠. 저 사람은 진짜 어떤 건지 모르죠. 저 사람이 저 사람 얘기가 아니고 네.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욕한다고 그 규정하는 거하고 네. 여기에서 그냥 일어나는 거하고 구별이 가능하냐 말이에요. 구별이 가능하지요. 왜 가능합니까? 자, 들을 때는 저 사람이 정말 욕하려고 하는지 아니면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은 서로 친하다는 그냥 표현으로서 그냥 하는 건지 기는 전혀 모르죠. 네? 그렇죠. 걔는 1차 정보니까 네. 그거 전혀 모르죠. 그러면은 이제 가령 이 기가 요 들릴 때 저게 욕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좋다는 표현인지 여기서 구분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똑같단 말입니다. 구분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생각에서 구분이 되는데 요 생각은 요 소리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친구가 이 새끼 저 새끼 해도 어떤 사람은 화를 팍 내면서 야, 이 새끼가 왜 나보고 자꾸 이 새끼야 저 새끼야 쌌는데 이런 친구도 있고 아무렇지도 않은 친구도 있는 거죠. 똑같이 그래도. 그거는 그 당시에 반응들이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어떤 뭐 성향의 차이라 그럴까 뭐 이거 대수롭지 않은 일이니까 뭐 이 새끼 걔도 나는 별 관계 없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죠. 또 뭐 어떤 사람은 조금 해도 나를 무시한다 해서 자존심 상해서 화를 벌어내는 수도 있고 하니까 자,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서 그것은 결국에는 소리는 똑같은 소리가 들렸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무시한다, 자존심이 상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끼리 뭐 그냥 편한 거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도 있고 라고 하는 요것이 일어나는 요 생각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소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 생각이 나를 무시한다고 들으면 그럼 어떻게 저 새끼가 나를 욕을 하고 어떤 그렇다라고 이렇게 돼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요것은 요 소리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죠? 네, 그건 소리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죠? 소리에서 결정된다 해도 소리를 그게 뭐 총매는 되겠죠. 뭐 어떤 그러니까 소리 때문에 일어나긴 했는데 소리가 들리니까 일어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일어나는 조건은 됐는데 요 내용을 결정하는 데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결정은 이거와 관계없이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한테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이라면은 평소에 그러면은 무시한다라고 작용될 거고 뭐 그런 열등감 느끼고 그런 것이 아니고 평소에 친했다면은 막 서로 편하다라고 하는 오히려 더 편함의 오히려 정중하게 하면 야 시끼 친구끼리 뭐 말투 그래서 하냐 그냥 막 우리 까놓고 하자 이럴 거고 자 이것은 그 사람이 평소에 그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이 사람의 어떤 그전에 일어났던 생각이든 경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생각과 들리는 이 소리에 대한 생각과 들리는 소리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요 생각의 내용대로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은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상대방이 그런지 안 그런지는. 상대방은 그냥 다 친구라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친구는 오해를 하고 어떤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고 물론 두 가지를 이야기했지만은 친구들 간에 사실은 다 다를 수도 있는 거죠. 조금씩이라도. 자, 그러니까 바로 들리는 소리와 그 소리가 어떻다는 것은 같다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응? 소리는 하나인데 그 소리에 대해서 그 소리가 어떻다는 것을 생각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면은 이 소리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예를 들면 자 한번 보십시다. 이 커피가 어때요? 맛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혀에 닿았어요. 그러니까 맛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맛있는 커피를 우리는 다 마시고 있다. 통상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이래 이 사람들 이러죠. 야, 맛있다. 그 커피 어디 났냐? 야, 그 커피 나도 좀 사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이게 사실일까요? 뭐를 사실을 커피요. 맛있는 커피. 커피가 맛있다는 것이 사실이냐고 말씀하시죠. 이 맛있는 커피인가가 사실이냐 이 말이. 맛있는 커피가. 맛있는 커피라는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그 질문으로서 이게 옳은 질문입니까? 맛있는 커피는 사실 없는데 우리가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하고 되묻는 것은 그게 질문으로서 난 저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은 조금 전에 불광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불광님은 요때와 저때가 다른 거예요. 조금 전에는 불광님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실 맛있는 커피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보세요. 이 커피가 맛있는 커피라면은 이걸 마시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맛있는 커피를 마셨으니까 다 맛있어야죠. 그런데 사람마다 야, 참 맛있는 커피네, 맛있네 이러면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나는 맛없는데. 야, 어떻게 이 맛있는 커피가 네 입에는 맛이 없냐? 그러면은 어떻게 그 사람한테는 이게 맛없는 커피죠. 그러면은 이게 이 같은 커피에 대해서 맛없는 커피, 맛있는 커피는 모순되죠. 그럼 이 커피는 맛있다라고 규정할 수도 없고 맛없다라고 규정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자, 모든 것이 들리는 소리도 똑같죠. 그렇게 규정할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 내게 맛있다, 내한테는 맛없다는 규정할 수 있죠. 예. 그런데 그럼 맛있다는 것에 그 불광님이 뭘 제일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부인이 해주시는 음식 중에. 뭐 여러 가지 좋아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생선을 좋아합니다. 네. 생선구이? 네. 찜? 회도 좋아합니다. 예, 그래요. 맨날 그걸 갖다가 맛있다고 한다고 맨날 그것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남편이 이걸 좋아하니까 맨날,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고등학교 때 제가 국을 좋아하는데 하숙집에, 이 하숙을 전문으로 한 게 아니라 중학교 선생님이 제가 자기 고향 그 고등학교로 가니까, 그럼 자기 집에 가 있으라고
그래서 하숙집이 아닌데 이제 저를 받아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집은 국을 잘 안 먹는데 저는 국 없으면 맨날 우리는 밥, 국, 항상 국이 몇 끼 떨어지지 않는데 사는데 그 집은 국을 안 주는 거예요. 어? 그래서 국을 좋아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쪽에 안 끓이는 데가 동태국을 한번 끓여주고 그리고 생선국이 맛있다 그랬지만은 아예 동태를 짝으로 사다놓고 맨날 동태국만 끓여주는 거예요. 자기들은 국 안 먹으니까 저만 맨날 동태국을 끓여주는 거야. 아무리 맛있어도 그렇지. 맨날 동태국만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만 동태국이 맛있다는 생각이 안 들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럼 동태국이 제일 처음에 맛있다 라고 나한테 맛있다도 자꾸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부인이 끓여주는데 부인이 뭐 성질 나실 때는 맛없게 끓이고 뭐 불광님이 미울 때는 맛없게 끓이고 이쁠 때는 맛있게 끓여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불광님이 어떨 때는 맛있게 느껴지고 어떨 때는 맛없게 느껴지고 이렇습니까? 예를 들면 이 감기에 걸리셔가지고 감기약을 먹으면 입이 써서 그때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맛없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맛있다는 것도 자기 자신에게도 자꾸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남도 결정돼 있지 않고 나도 변한다면 이게 맛있다는 게 결정돼 있어요.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네. 그게 뭐 사실이냐 이게 진리냐 이런 거하고 그거하고 관련이 있는지 저는 예.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실은 뭡니까? 사실은 이것은 맛있는 커피다, 맛없는 커피다가 아니라 그냥 커피라 부르는 어떤 물질이죠, 그냥. 그렇죠. 네? 예. 자, 이거는 사실이죠. 예? 근데 그걸 가지고 그런데 맛있다, 맛없다는 사실이 아니죠. 그건 사실이 아니죠. 예.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맛있다, 맛없다를 이것을 갖다가 맛있다는 생각이 들면 맛있는 커피라고 규정해버리고 규정한 것과 같은 상태고 네. 맛없다고 생각되면 맛없는 커피라고 규정한 것과 같은 상태라는 거죠. 이것을 제가 가령 뭐라고 그럽니까? 붙잡는다, 빠졌다, 또는 그렇다고 규정한다. 그런 상태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정도는 이해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런 정도 이해라면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그럼 삶에서 불편이 없어요. 사실 모든 불편은 다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 가령 부인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30분마다 팍 일어나는데 이건 다 어디서 일어난 겁니까? 사실 부인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다 요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요런 원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마누라가 그런 말을 안 하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런 말 하신다고 다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다 일어나는지는 안 하지만 거의 다 일반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불광님은 거의 이것은 진실이 아닌 거예요. 진실에는 거의가 아니라 완전히 그렇고 완전히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불광님도 아마 신혼 초부터 그러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쁠 때는 저는 마누라 들으면 좀 섭섭할지 몰라도 저는 저하고 마누라하고 스타일이 좀 틀리네요. 나는 그 거사님 앞에서 얘기하는 고난하는 좀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뭐 그런 거를 좀 좋아하는데 우리 마누라는 뭐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요 불광님이 전혀 논리지지 않으신가요? 아니 부인이 보시기에는 불광님이 전혀 논리적이라 아니고 합리적이지 않나요? 거사님 하도 뭐 논리적이시니까 거사님 비교 안 되지. 나는 우리 집에 식구하고는 그래 초장부터 많이 싸웠어요. 예. 그런데 사실은 불광님은 지금 불광님의 생각에 빠지셔가지고 스스로도 몰라요. 정말 그럴까요? 보십시오. 이 가령 신혼 초에 하루를 보면 하루 내내 스타일이 안 맞아가지고 뭐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뭐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는 걸 그렇다고 규정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불광님이 기분 좋으실 때는 부인이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셔도 그런 소리가 들려도 아마 불광님에서 일어나는 것이 달라졌을 거예요. 항상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불광님은 어떤 자기 자신이나 부인에 대해서 어떻다라고 하는 이해의 틀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벌써 부인이 어떻다라고 딱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스타일이 안 맞다라고. 그리고 나는 어떤 스타일이고 부인은 어떤 스타일이라고 딱 규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부인은 단 한순간도 같을 때가 없었고 불광님도 단 한순간도 같을 때가 없었어요. 그런데 불광님은 스스로를 나는 어떤 스타일이라고 딱 규정해버리고 부인도 어떤 스타일 딱 규정해버렸어요. 가령 저는 제 자신을 볼 때나 옛날에는 저도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보니까 한순간도 똑같을 때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화라고 하는 것도 한순간도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고 어떻게 규정을 해요?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규정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자각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습관이란 없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일어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습관이라 그러지, 습관이라는 것은 똑같은 것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야 습관이라 그러지, 일어날 때마다 매번 다른 걸 어떻게 습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부인은 어떤 스타일, 나는 어떤 스타일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규정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즉 사실과 안 맞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불광님의 생각입니다. 부인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부인을 안 만나봤으니까 부인이 어떤지는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부인이 합리적인지 아닌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불광님이 부인은 합리적이지 않고 나는 좀 합리적인데 그러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영 합리적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합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합리가 이치에 맞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지금 사실은 다 다르게 매 순간 다르게 일어나는 부인을 이렇다라고 딱 규정해버리는데 이게 어떻게 합리입니까? 이건 고집이지. 자기 생각은 고집이지. 이거 어떻게 합리입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보세요. 바로 이러한 점이 지금 불광님한테 은연중에 남아있어가지고 수행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바로 이런 생각이 작용되지 않아서 여기 빠지지 않을 때는 삶이 사실 아마 부인이 만약 합리적이지 않으셨다면은 야 그거 대구에 그러면 그거 우버거 사는지 지랄인지 그거 뭐하러 가냐? 맨날 돈 날리고 시간 날리고. 그거는 뭐 남편 하는 일에 굳이 뭐 사사건건 뭐 그만 갈수 없으니까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고 그런 거지. 그런 이치에 맞아서 안 가는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가령 부인이 성질이 나실 때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령 오늘 그 뭐 일이 있는데 가령 농사일이라든가 집에 뭐 어디 저 창고 좀 수리를 해야 되는데 굳이 가령 가신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작용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보세요. 집에 이제 독감이 들었는데 네. 자기 말로는 옆에서 뭐 밥이라도 해주고 약이라도 지어주면 좋을 텐데 거기 말라가느냐 하는 식으로 얼핏 던지는데 뭐 그러거든 말은 거지 그래 온 거지. 그 논리적으로 안 맞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규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인을 어떻다고 규정하시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가령 예를 들면 부인하고 안 맞다 이런 말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수행하고 무슨 상관이냐? 바로 맨날 도란 것이 뭐라고 무주상이라고 맨날 그랬죠. 상은 생각, 내용입니다. 상은 내용입니다. 무주상할 때 상은 내용입니다. 상을 갖다가 풀어놓은 것이 뭡니까? 건강경에서 색성향 미촉법. 이게 전부 다 상입니다. 색성향 미촉법. 이게 뭐죠? 색성향 미촉법은 내용적으로 분류를 했죠? 물질, 소리. 이것은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것은 전부 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용이 아닌 것은요, 구분할 거 없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또 반야신경에 가면 뭐라고 그럽니까? 색불이공 공불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불시. 그러니까 색도 공이고, 수도 공이고, 상도 공이고, 행도 공이고, 식도 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색수상행식을 나눌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실상은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나눈다는 것은 현상 내용이고, 이것은 실제라는 거예요. 실상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공이라는 말은
그냥 뭐 저절로 일어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자, 이것을 이렇다 저렇다 규정할 수 없고 좋은 커피다 안 좋은 커피다 규정할 수 없는 액체다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이런 색깔이다 저런 색깔이다 규정할 수 없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색깔도 지금 제가 귤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은 아니 제가 최근에 그래서 이건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최근에 제가 운전을 하면 자꾸 이게 이 졸아사니까 아버님이 요 옆에서 요거 까서 먹어가면서 졸리면 먹어가면서 하라고 까지. 그런데 터널에 들어갔는데 귤이 색깔이 이런데요. 귤이 연두 색깔인 거예요. 완전히 연두 색깔이야. 요거는 지금 쏙까지도 빨간 것 같잖아요. 터널에서 보니까 이 쏙까지도 연두색인 거예요. 귤이 왜 이래? 상한 거야. 제가 제일 처음에 이랬어요. 그런데 밖에 나오니까 또 똑같아. 보세요. 우리가 색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눈에 빨갛다 뭐 이런 색이라는 것도 절대적인 그런 색이 아니. 즉 뭐예요? 요 조명에 따라 다 달라져요. 응?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빨간색이 아닌 거예요. 빨간색은 사실이 아니에요. 응? 어떤 색깔도 다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맨날 빨갛다, 파랗다, 노랗다, 합리적이다, 그 성질이 더럽다, 어쩌다 맨날 규정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전부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보고사 하는 말을 이것을 이론적으로 그러면 지금 이런 말을 갖다가 이해가 돼 라고 하면 오늘 좀 건졌네. 그런데 이것은 자기 확인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몰라요.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은 거죠. 사실은. 그런 거는 그 생활 현장에서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디 해야 됩니까? 불광님은 의보고사 이야기하면 저 말을 이해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인데 이해는 저 들리니까 진짜 내 삶에서 진짜 그렇더라 이런 겁니까? 그런 게 일어날 때는 교사님 말씀이 이해가 되면서 교사님 말씀이 맞다 이럴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왜 저런 얘기를 하시지 나는 내 생활에서 그런 거 확인할 수 없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은 전부 다 이해가 된다는 것은 진짜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니까 그렇더라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런 게 많죠. 예. 그렇다면은 그렇더라라는 것은 이제 확인된 거죠. 예. 그렇다면 이건 뭐 안개할 필요도 없고 빼할 필요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뭘 가져가실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새로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기존의 경험에서 그런 거지. 이제 이해가 될 때는 이제 뭐 그게 가져간다 이러지만 이해가 안 될 때는 수긍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거야 뭐 이해 안 되는 거지만은 자 이해 되는 것은 그러면은 자기 자신의 새로 발견된 거죠. 그렇지만은 이것을 의보고사 말을 이해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삶에서 그렇다는 것이 확인됐으니까 이것은 사실은 확인이 된 거니까 의보고사 말을 이해했다고 들어갈 필요도 없고 삶에서 그렇다는 게 확인됐으니까 이것도 이해했다라고 뭐 기억하거나 할 필요도 없죠. 그렇다는 것이 확인됐는데 이걸 뭐 암기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럼 역시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뭐 하나 건졌다고 한다면은 그때 그 자각일 뿐인데 이 자각은 암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뭘 가지고 뿌듯할 게 아니라 그 순간 그런 것이 뿐이죠, 그냥.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의보고사의 말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전부 어떻게 보면은 불필요한 것을 가져가는 것일 뿐이고 오히려 그것이 또 관점이 돼서 삶을 지금까지 전혀 이것은 삶에서 없던 일인데 새로운 불편이 또 일어나는 원인이 됐을 뿐이게 되는 거예요. 안 들었더라면은 이게 뭐 항상한지 아닌지 이런 고민을 안 했을 텐데 괜히 듣다 보니까 뭐 항상한지 아닌지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렇게 될 뿐인 거예요, 삶이. 그런 거는 이제 옛날부터 이제 관심이 있었죠. 이 흔하게 그냥 불교에서 얘기하는 뭐예요? 아까 저분들이 우리 깊은 곳에 뭐 마음이 있느냐, 또는 무슨 뭐 하나님처럼 무슨 뭐
하나님 믿느냐 이런 질문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여기 왔지만은 이제 자꾸 뭐 헷갈린다 그럴까 또뭐 납득이 안 된다 그럴까 그렇게 헤매고 있는 셈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 사실은 제가 어떻게 보면 바라는 것은 헷갈린다라고 하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서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썩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에 뭐가 이해돼서 야 오늘 이 후보사의 말을 듣고 뭐 하나 건졌다 가져갈 때 뿌듯하다 이런 상태는 저는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될 가능성이 더 높다. 오히려 혼란스럽다. 도대체 뭐가 뭔지 저는 모르겠다. 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오히려 훨씬 낫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어제 서울법회에서 그런 분이 나오셨어요. 이분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유튜브가 됐든 실제로도 아마 뭐 저한테도 왔으니까 아마 많이 다녔을 겁니다. 그래서 온갖 예를 들면 도판의 모든 것을 뭐 다 섭렵을 하신 분이 이제 이해가 뭐라고 사람들이 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뭐 이것이 뿌리다라는 분, 뭐 온통 하나다는 분, 뭐 항상 한다는 분, 또는 어떤 사람은 또 뭐 저처럼 뭐 일어났다 사라지고 찰나생 찰나灭한다라고 한두 항상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등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이분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그 가르치는 거 다 알겠고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 말들이 서로 모순되지 않게 자기 자신을 모순되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혼란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그래 그러면 뭐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당신은 분명하냐고 하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차이점이 이제 다르다는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의심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의문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가끔 자꾸 빠져서 괴롭고 다시 돌아오고 또 빠졌다 돌아오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안 좋은 상태다. 어떻게 보면 병으로 보자면 정말 중병이다. 왜? 자, 삶은 왔다 갔다 하고 불편할 때도 있고 편할 때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것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자기는 이해는 다 된 것 같은데 삶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의문이 생기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뭐 그냥 이런 거예요. 뭐 아직 뭐 보림이 안 돼서 그렇겠지. 또는 뭐 그냥 이런 거예요. 그냥. 그럼 다 들어보면 의문은 안 일어나요. 이게 가장 심각한 상태다. 그래서 가령 똑같은 말을 한다면은 물론 뭐 혼란이나 의문이 없어야 될 텐데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데도 혼란이 없다는 것은 당신이 다 당신 생각으로 전부 다 그만 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만. 자, 똑같은 말을 한다라고 그 가르치는 말이 똑같다라고 자기가 다 해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혼란이 없어. 의문도 없어. 그런데 삶은 그래. 당신은 당신 이해했다라고 하는, 잘한다라고 하는 그 관념 때문에 지금 당신 삶이 그렇고, 그런데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다, 당신은. 왜? 의문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바뀌겠어? 의심이 일어나지 않는데,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데, 혼란이 일어나면은, 뭐가 잘못됐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이렇게 일어날 텐데, 이런 마음이 날 텐데, 아니, 뭐 말을 해도 다 알겠어. 그런데 삶은 그래.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하면 없지? 그러면, 그런갑다. 그렇게 살면 이게 달라지지 않지, 삶이.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지? 뭘 모르는 거지? 왜? 뭐가 문제지? 라는 혼란이 나거나 의문이 나야 될 텐데. 보통 사람도요, 서로 다른 얘기를 하면 의문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의문이 일어나니까 사람들도 노력을 하게 돼요, 일단은. 그런데 이 사람은 의문이 일어나질 않아. 왜? 이 사람은 자기 관념이 딱 수행에 대해서 하도 이제 여러 이것을 많이 듣고 이러니까 딱 이제 관념이 체계가 딱 잡힌 거예요. 이것도 이거가 뭐 아니라고 그러고 저가 뭐 아니라고 그러고 이것도 아니라고 저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고려된 관념이 하나 생긴 거예요. 이러니까
이 사람은 작용되는 것은 의문도 없고 혼란도 없어. 왜? 자기가 다 이해한다. 자기 생각으로 다 해석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삶은 그렇지 않아. 삶은 맨날 사실은 오락가락해서 불편해. 이와 같은 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선될 수가 없어, 오락가락함이. 왜? 아니, 뭐가 잘못됐는가라고 하는, 이게 나야, 어떻게 일어날 텐데. 뭐가 잘못됐는가라고 하는, 이 의심도 일어나지 않고, 의문도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혼란도 일어나질 않아. 모든 경험을 전부 자기 생각으로 다 그냥 해석하고 규정해버리는 거야, 전부. 그러니까 보세요. 내 생각이잖아. 어떤 소리가 들려도 요 생각이 들어서 규정해버리니까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의문이 하는 거예요. 차이가 느끼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가령 뭔가 개선이 된다든가 괴롭다면 괴로움 벗어나지는 것은 뭔가 지금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 뭐가 다르다는 점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 말이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면은 혼란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맞지? 또는 뭐가 잘못됐나? 그런데 아직 저 사람 말을 믿을 수도 없고 내가 확인도 안 된 거니 모르겠어.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의심이 일어나고 의문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야만 어떻게 해결이 된다든가 어떻게 개선이 될 텐데, 아니, 의심도 일어나지 않고 의문도 일어나지 않고 혼란도 일어나지 않아. 자, 이러면은 이거 더 이상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고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이런 경우를 가장 위험한 경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해를 했는데 아까 불가능이 말씀하셨듯이 저 말이 들으니까 지금까지 삶의 경험이 그런 거 실제로 그런데 내가 실제로는 그런데 내가 다른 생각을 했었구나, 또는 실제로는 그랬구나, 실제로는 그렇지라고 하는 경험에서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이건 암기할 필요도 없고 이거는 당연히 경험됐던 거니까 암기할 필요도 없어. 당연히 알게 되는 거예요. 단지 뭐가 깨졌습니까? 어떻다라고 하는 생각만 깨졌죠? 생각만 깨졌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온 것을 오히려 안 가지고 가게 된 거죠. 생각, 요렇다는 옳다라는 또는 요렇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다가 그것이 깨졌으니 갈 때는 그냥 빈손으로 가게 되는 거죠. 가지고 왔던 까지 내놓고 가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령 내가 경험도 안 한 것을 의보사 말을 들으니까 나는 요렇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요것도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었는데 말은 저게 더 그럴 것 같아. 설계됐어. 그런데 그럴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이해된 거죠. 그럴 것 같아 이러면 이해된 거예요. 응? 그러면 이제 요걸 기존에 가져왔던 요거는 여기다 이제 놔둬버리고 새로운 걸 하나 가지고 가요. 그 말씀 지금 완전히 이해가 안 되고 어렴풋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결국 이제 지금까지 얘기하신 거는 이제 뭐랄까요, 어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관념을 이제 깨주신다 그 말씀인데, 그것만 차차 얘기를 하고요. 문제는 결국 이제 실천적인 방법으로서 이제 그냥 그대로 늘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냥은 거사님 말씀이 가만히 있어도 그냥 저절로 알아지니까 그냥 됐고, 그대로 하는데 그대로가 저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이게 그대로입니다. 보세요. 들리는 소리, 이거는 그냥 들렸죠? 예. 그냥 들렸어요. 그냥 들리고. 예. 그 다음에 이러니까 생각이 불쑥 일어났어요. 이것도 그냥 일어나고 그냥 알아졌어요. 그렇죠? 요거 두 개를 연결시키지 않는, 그냥 요것은 일어나는 그대로고 요것도 일어나는 그대로, 요게 그대로입니다. 요걸 두 개를 연결시켜 버리면 그대로가 아니에요. 근데 연결이 시키려고 생각한다든가 시키려고 생각한다 안 하는데 저절로 일어나죠. 연결이. 예. 그런데 그러면은 저절로 일어나서 저절로 연결되는 것 같죠? 예.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은 연결되는 게 아니죠. 사실 시킨 것도 아니라 연결된다는 착각이었어요. 그렇다는 착각이었어요. 왜? 이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일어났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들렸던 게 아니니까 이것이 들리니까 이것이 일어났고, 이것은 들림으로써 끝나고 이것도 일어나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서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가서 붙는 게 아니야, 스스로가. 이건 따로 일어났다 따로 사라져요. 그런데 꼭 한꺼번에 아예 그런 것이 그렇게 알아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이해가 돼요. 네. 그래, 이건 착각이라는 거죠. 그럼 착각인 줄 그게 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들리는 것이 아예 안 좋은 커피가, 맛있는 커피가 아예 입에 와 닿았냐? 아니면 욕하는 소리가 욕이 아예 귀에 와 닿았냐? 그렇지 않냐를 제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듣고 보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왜 말을 돌리세요? 자, 그거부터 한번 대답해보세요. 말 돌리지 마시고 그거부터 해보세요. 계속 그래 이제 네? 해주시니까. 근데 저는 근데 그게 뭐라 그럴까? 찬성을 안 한다 그럴까? 그게 네. 납득이 그게 아니, 그러니까 누가 제 말을 그렇게 해줘. 불가능도 아직 저 새끼 그는 아직 그렇게 해줘. 그게 아니라 삶의 경험을 제가 되돌아보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잖아요. 가령 부인하고의 관계에서도 가령 제가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사실이냐, 그때마다 달랐느냐, 계속해서 저는 제 말을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불광님의 경험을 한번 되새겨 보시라고 계속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가령 부인하고의 관계에서도 부인이 어떤 스타일이라는 것이 정말 그랬냐, 다를 때도 있지 않았느냐, 또 가령 나는 합리적이고 그런데 정말 그렇냐 라는 것을 항상 그랬느냐 한번 경험을 되살려 보라고 계속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 말을 이해하라고 계속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제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경험을 되돌려 가지고 경험에서 그것이 사실이란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제가 계속 경험을 갖다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땠냐고, 사실이냐고. 그리고 자꾸 커피에도 들리는 동창회 예를 들은 것은 실제로 자기 자신의 지금까지 경험이 어떠했냐를 갖다가 한번 돌아보시라고 계속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 말고 자, 거기서 돌아봐서 거기서 사실인지 아닌지 그걸 갖다 점검하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이 긴가 민가 이걸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설명을 들으면 참 거사님 그게 실생활 예를 들어주시니까 그게 맞네 하고 수긍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만 그래도 수긍이 안 되는 예. 경우도 있잖아.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네. 문제는 이 의복의사의 말이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자기 생각, 자, 내 스타일, 부인의 스타일이라는 것을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는 예를 들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합리적이라고 계속 규정할 수 있게 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복의사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복의사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불광님은 합리적이냐?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 그러는데 합리적이냐를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거의 그렇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고 규정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는 제 말을 이해한 게 아니라 문제는 불광님의 생각에 금이 간다든가 그 생각에 의심이 일어나게 되는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얻는 게 있다면은 바로 그 생각에 금이 가는 또는 혼란스러운 듣고 보니까 내가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갑자기 내가 병신된 거 바보가 된 것 같다라고 하는 이게 얻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버거사님 말이 오늘은 와닿았어. 이해가 됐어. 이거는 아무 불광님의 삶에 별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은연중에 불광님 생각도 계속해서 금이 갔어요. 많이. 그러니까 아마 이제 30초 만에 팍 일어나진 않으실 거예요. 잘. 그럴 때도 물론 가끔 가다 있으시겠지만 그것은 금이 갔기 때문에 그 그래요. 말씀은 그렇습니다. 네. 전에보다는 조금 네. 좀 느긋해졌다. 예. 삶의 다른 부분도 다른 사람 관계에서도 가령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아마 그런 점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불광님의 글을 보면은 가끔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사실은 내가 이렇게 말하려고 저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 은연중에 삶의 경험이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거사님 말씀 자꾸 토를 다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거사님 말씀을 듣고는 뭔가 자꾸 글도 쓰고 싶고 그랬는데 또 뭔가 알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요새는 전혀 글도 써지지도 안 하고 알아지는 느낌도 없고 그래서 그걸
태보라고 아니요. 생각이 드는데. 태보가 아니라 어? 태보가 아니라 바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도가 그래도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얘기를 형도가 합시다. 그만 피하시려고 그러시면 안 되죠. 다른 분들이 많이 기다리시죠. 아니요. 사실 다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 뭔가를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지고 오신 거 깨져서 그냥 빈손으로 가시는 게 그게 남는 장사고 뭔가를 가져가신다면은 그거는 미친 장사고 그렇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자각, 예를 들어서 돌이켜보니까 정말 내 삶에서 그렇다, 삶에서 보니까 정말 그런데라는 것은 일종의 자각입니다. 이것을 자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왜? 실제 경험에서 이거는 확인된 거고 터득된 거죠. 근데 우보고사의 말을 그냥 그대로 이해했다는 것은 이 실제 삶과의 연관선상이 아니라 이렇다는 그냥 생각으로서 이해가 된 거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거는 실제의 삶의 자유와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가지가 문득 그것이 확인됐을 때는 이제 그거는 그러면 우보고사의 말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각 경험에 의해서 그런 거죠. 돌아가시다 일상 삶에서 문득 진짜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우보고사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 사실은 내 경험에서 보니까 실제로 경험이 그렇더라는 이 얘기잖아요. 이 자각이잖아요, 사실은. 이러면 이제 삶이 달라지고, 이거는 암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건 가지고 갈 필요도 없고, 붙잡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각은, 모든 깨달음은 내용으로 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사신경에 이무소독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얻는 것이 없다. 깨달음은, 자각은. 근데 얻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가령 내용적으로 이런 것을 알았어. 이런 정리가 됐어.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삶과 관계없는, 즉, 아르마리. 이렇게 돼서 그것은 반드시 불편의 원인으로 작용되는 거고 삶의 자유의 장애가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는 그냥은 되셨다고 그러고 그대로는 뭡니까?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그 생각은 그냥 일어나 사라지는 것일 뿐. 이게 즉 보세요.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욕한다 어쩐다 생각이 일어났어요. 요 생각으로 요 소리를 규정하지 않는 이게 그대로예요. 그럼 요게 규정이 일어났어요. 나도 모르게 저 새끼 욕한다라고 이렇게 됐어요. 이러면 이 순간은 착각의 순간이죠. 근데 요걸 사실이라고 믿어버리면은 그럼 이 사람은 개선될 여지가 없어요. 그럼 맨날 이제 상대방하고 싸우겠죠. 이 새끼 욕한다라고 싸우고 또는 반대로 당신 훌륭해 뭐 이러면은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야, 그 사람 됐더라. 이래. 에? 그러니까 이러면은 욕하는 순간에 예. 상대방이 욕하는 순간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할 수 없는 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조금 전에 뭐라고 하셨는데. 예. 자, 그렇게 일어나도 결국에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착각이 그 순간에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또 착각이 일어났었네 라는 자각이 되겠지요 이제. 응? 그 순간은 어떻게 되질 않아도 또 그 순간에 어떤 경우에는 될 때도 있죠. 뭐 될 때는 뭐 더 이야기할 것도 없고 안 된 경우에는 지나서 또 착각했었네 또는 착각이 일어났었네 라는 자각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자각이 되다 보면은 이제 점점 착각이라는 상태가 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각이 되는 거지. 불광님이 소리가 들 때마다 어떻게 하지? 그냥은 됐으니까 그대로 해야지. 이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또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또 잘못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작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일으키고 말고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인데 그대로가 안 되는 경우에는 착각일 때만 그대로가 안 되고 착각이 없으면 그대로가 되는데 이 착각이 될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자각이 일어나게 돼요. 이런 소리가 들렸으니까 경험했으니까. 그럼 자각이 일어나면 또 착각이 있었네. 그냥 그걸로 또 끝이. 그때부터 착각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 그래서 착각 자각 이런 경험으로 인해서 이제 착각에 빠지지 않는 그렇게 되어져 가요. 어떤 생각으로
속에도 무주상이라고 하는 그렇게 되어져 가요, 그냥. 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할 필요는 없고, 지금 이 순간도 그냥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면 된다. 뭔가를 이해하려고 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보거사의 말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실제로 여기 어떻게 작용됐는지라고 하는 이것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소리는 들리면 들리는 대로 하면은 이 소리가 들리면은 아, 어떻게 작용됐더라고 하는 이것이 기억으로 일어나요. 그러면서 자각이 일어나요. 자, 그러니 어떻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이 뭔가 건져서 가시려고 할 필요도 없고 건져서 가시려고 해서 이러면은 그럼 돈 날리는 거고 건져서 가시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들리면 들리는 대로 그리고 뭔가 착각이 나도 어쨌든 그냥 막 그냥 경험되는 대로 편안하시면은 하여튼 뭔가를 가지고 가시려고 생각지 마시고 굳이 그러신다면 가지고 가는 거 다 털어놓고 가겠다. 막 차라리 한번 가지고 온 거 점검 한번 해보자. 차라리 그러시면은 홀가분하게 가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네. 화가 상대방 때문에 이제 화가 났을 때 예. 내가 지금 뭐 여기서 화 같은 것이 뭐 올라오고 있구나. 예. 그런 걸 느끼는 것을 뭐 깨어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올라오는 것이 알아지죠? 네, 예. 알아진다는 측면에서는 깨어있으면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알아진다는 것은 그냥 알아지는 건데, 그대로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역시. 자, 화가 올라오는데, 화가 올라옵니까? 느낌이 올라옵니까? 느낌이 올라오고. 그럼 화라는 것은 똑같이 생각이죠? 네. 소리가 들렸고 소리가 어떤 욕하는 소리다 칭찬하는 소리다 커피가 입에 와 닿았는데 맛있는 커피다 맛없는 커피다와 똑같이 화가 올라오면은 올라온 것은 느낌이었는데 화다르다는 것은 생각이죠. 네? 그런데 이것을 화라고 규정하면서 지금 화가 일어나서 화가 경험되고 있어 이러면은 그냥은 됐는데 그대로가 안 돼가지고 이럴 때는 온전한 수행이 아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온전한 수행이 되려면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알아지는 것은 느낌이고, 그냥 느낌이고, 화라는 것은 생각으로서, 화라는 생각인데, 화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요 생각에 붙잡지 않는, 요 생각으로 지금 요 느낌을 규정하지 않는, 자, 화라는 생각이라도 이것을 화라고 규정하지 않는, 그것은 생각일 뿐이고, 느낌은 느낌일 뿐인, 바로 이러한 경험 상태가 수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착각이 일어나죠? 지금 화가 난다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반드시 이런 얘기를 들은 경험이 있으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또 화가 일어난다고 착각했었는데, 일어나는 것은 화가 아닌데, 일어나는 것을 화라고 규정한 건데, 네? 화라는 생각이 난 건데, 이 생각하고 이 일어나는 느낌하고는 다른 건데, 라는 자각이 일어남으로써 이런 것이 한 번, 두 번 되면은 이제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는 것이고, 화라는 생각은 생각이고, 이것이 같이 붙지 않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제 그냥 그대로는 도라고 하는 상태고, 그러면은 화라고 이름했던, 지금까지 이름했던 그런 느낌이 일어나도 불편하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경험, 실제로 그런 경험이 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들리면은 최소한 뭡니까? 바로 그렇게 되는 경험은 없어도, 또 착각이었네라는 자각의 경험은 일어나게 돼요. 그 자각에 의해서 이제 그러한 경험 또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니요. 자, 안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안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 뭐 남하고 관계나 뭐 집에 가족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가만 보면 이제 불쑥불쑥 이제 화가 나고 그런 며칠 전에 또 서울에 가서 아들하고 뭐 이야기하다가 요새 애들은 뭐 저희들끼리 뭐 부르는 호칭이
오빠 그러길래 내가 며느리가 오빠 그러길래 오빠 그러는 거 아들 보고 오빠라는 건 너 둘이 있을 때는 부르고 여러 사람 있을 때는 오빠하고는 별로 좋은 호칭이 아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들들이 그 아빠는 요새 세태를 모른다. 그러니까 막 버럭 이제 뭐 얘기할 겨를도 없이 화가 묻어나는 거예요. 뭘 뭐 손이 사람이 뭐 이야기를 해주면 뭐 그렇겠다 하고 수긍을 하는 태도를 저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뭐 지 말만 자꾸 세태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막 한참 다 타가지고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말대로 하면 이제 뭐가 있는 거죠 그냥 내가 고정 그런데 진짜 그런 게 뭐 이게 무아라는 그런 게 뭐 필요 있겠어요 뭐 그런 고용관념이라든지. 무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무아 가기 전에 이게 그러니까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관념의 문제라는 이 자각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아 뭐 너무 뭐 무아까지 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뭐 그래놓고 또 후회하지. 아 이거 또 내가 또 이거 뭐야 나중에 되고 싶은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뭔가. 자, 그렇습니다. 자, 거기에도 사실과 사실하는 것에 대한 이해에 의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아드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우리 꼰대는 아무리 해도 안 바뀌어. 그러니까, 정말, 우리 꼰대하고는 그냥, 뭐, 말을 섞지를 말아야 돼. 점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나는 또 그랬어요. 저거는 도대체, 지가 가지고 있는 관념은 절대 안 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로 가지 않겠다, 그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한번 보면 참 둘 다 코미디하고 있네.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보세요. 자, 그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도대체, 불광님은 아직도 어떤 이름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명칭에 얽매여 있는. 명칭은 도대체 뭘 가리키는 겁니까? 가령, 불광님이 여보 하는 소리나, 불광님 부인이 불광님 보고 여보 하는 소리나, 가령 그 며느리가 아드님 보고 오빠 하는 소리나 똑같은 걸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에는 오빠라고 해서 진짜 우리 오빠라고 생각해요? 말만 오빠지 내 남편이란 뜻인 거예요. 이제 도의 입장에서는 이제 거사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일상계 도를 닦기 전에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아니, 잠 들어보십시오. 지금 계속해서 꼰대 짓을 하시려고 그러시네. 왜 그렇습니까? 보십시오. 그러면은, 불광님의 불편은 며느리가 오빠라고 불러서 불편한 거냐? 아니면은 불광님은 오빠라고 하는 그 관념에 잡혀가지고 불편하다는 겁니다. 예? 자, 오빠라는 말은 불광님이 생각하시는 그 오빠라는 관념이 아니라 내 남편을 부르는 그냥 애칭, 이름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정말 그 며느리가 남편을 오빠라고 생각한다면은, 진짜 자기 오빠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러면 정말 이상한 거죠? 그렇지만은, 오빠라고 불러도 진짜 오빠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을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오빠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남편을 부르는 건데, 그 며느리는 이 관념은 오빠라는 이름으로부터 자유로운데, 불광님은 오빠라는 이름에 사전적인 의미에 잡혀 있어가지고, 응? 아니, 남편은 왜 오빠라고 부르냐? 오빠는 네 오빠를 오빠라고 불러. 요 이름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거사님이 이제 억지로 설명하시는 거라도, 그럼 굳이 네. 오빠라는 명칭을 쓰지 말고 다른 말을 써도 되는데, 네. 굳이 오빠라는 말을 쓰니까. 네. 보십시오. 그러니까 불광님은 아드님이 아빠는 세태를 몰라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세태에서는, 그 세대에서는 그냥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다른 세대가 보니까, 응?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광님 세대에서는 오빠라고 부르면 이 세상에 이건 망종들이지. 어떻게 족보도 없고 뭐 그런 거냐. 이렇게 되는 거지만은. 그래서 뭐 여보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부인을 하든지 뭐 이래야 되지만은 아니면 뭐 당신 하든지 이래야 되지만은 누구 아빠 이래야 되지만은 아니 요 세태에서는 여보 대신에, 그런 것 대신에 오빠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 세대에서는 자연스럽고 통칭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불광님은 계속 명칭을 가지고 그러는데 문제는 말이란 것은 약속이에요, 일종의. 응? 약속이에요. 그냥 약속이에요. 뭐라고 부르잖아요, 약속이에요. 근데 그 세대는 거의 다 약속인데 세대가 아닌 딴 데서 와서 그걸 가지고 계속 시비 걸고 있네? 이런 꼴인 거예요. 우리 세대는 여보가 더 이상하게 못 부르겠다. 근데 그거는 이제 도를 닦으니까 굳이 설명하면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 저 교과서에서도 뭐 남녀 관계를 어떻게 부른다든지 그런 게 있고 권장할 만한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권장할 만한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잡히면은 스스로의 삶이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바로 아니 그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불편이 없는데 괜히 불광님만 불편해요. 그다음에 그 세대에 가면은요 아무도 이상하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은 뭐 예의도 모르고 자고 이렇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세대들은. 그런데 오로지 불광님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빠져서 스스로 불편한 꼴인 겁니다. 이게 그런데 보세요. 모든 삶의 모든 경우에 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전부 이런 이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광님은 어떤 데는 해결이 됐는데 아직도 어떤 데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그런 이치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가령 다른 사람이 끼지 않는 직접의 내 문제라든가 요 선상에서 내가 중심이 되는 여기에서는 많이 자유로워지고 그랬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치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경험상으로 분명하면은 그럼 뭐라고 부른 것은 뭔 상관입니까? 그건 이름일 뿐인데. 그냥 저도 가볍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문제는 그러시다면은 불광님이 불편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벼워요. 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코미디 같은 일이지만은 이제 이런 것이 보이더라, 눈에 보이더라, 이러시면 괜찮아요. 그런데 사실은 불광님은,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싸해져 버렸잖아요. 그렇다는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가벼운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불광님은, 괜히 왔네, 빨리 집에 가야지. 이러실 거고, 좀 며느리 곤란한 게, 꼰대가 와서, 그럴 바에는 빨리 가시든가. 오시지 말든가. 사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점점 서먹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며느리하고는 괜찮은데, 아들하고는 사이가. 그것도 또 아들과 며느리를 차별하는 거예요. 하여튼, 전부 다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대로라는 말은 그 생각이 그냥 일어났다 그냥 사라질 뿐이고, 이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다라고 규정하지 않는 이게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나면 이런 생각이 일어났구나, 나는구나, 또 사라지겠지, 그러고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까? 지금까지 쭉 이야기해놓고, 그렇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불편이 일어나는 것은 아들이 행동을 잘못하고, 아들이 그런 것을 용납하고, 아들이 그런 것을 몰라서 그렇다고 규정할 수가 없다라는 이 자각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에 의해서 해결되는 문제지. 결국에는 내 생각, 이것은 지금까지 불광님이 배우고 불광님이 경험한 그 세대에서 되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착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나는 겁니다. 그 세대에서는 그러면 다들 미쳤다라고 그랬겠죠. 어떻게 남편 보고 오빠라고 불러? 이건 촌수도 없고 개촌수야? 그래, 지가 또 그 장모한테 물어봤대요. 예. 며느리가 나보고 오빠라 하는데 아빠가 그런 거 안 된다고 하더라고. 장모님이 또 뭐라고 말하셨냐. 그러면 어떤 상황이야. 그래, 결국 내가 키워나간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장모님은 그래도 많이 관념으로 자유로우신 분이네. 일부러 자기 편을 들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아버님 많이 닮았네요, 아버지가. 그까지 확인하려고 장모야 하는 거. 그러니 자신의 소신을. 자 거기서 그러니까 보세요. 같은 세대 비슷한 세대여도
장모님도 그게 얘기해 있지 않는데, 그러면 결국,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그 생각을 사실이라고 고집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나면 어떡해? 이거는 규정할 수는 없고, 아마 그런 생각이 자꾸 드네라고 그냥 넘어가야 될 문제구나. 이런 상태를 그대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대로라고 아까 말씀, 그대로가 뭔지, 그대로가 이렇게 하셔서 지금 제가 이런 실생활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딱 그거, 그냥 그대로. 요즘 오늘 대화하는 이렇게 해서 기존의 그런 아드님과의 대화에서 부인과의 경험에서 동창에서의 경험에서 가령 이런 점이 자각이 된다면은 아직도 불쑥불쑥 그런 불편함이나 착각이 일어날지 몰라도 또 이것은 그런 문제, 정말 아들이 그래서 그렇고 정말 부인이 그래서 그렇고 라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런 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런 것 같은 또 착각 속에 빠졌었네 라고 이렇게 자각이 한 번, 두 번 되시다 보면은 이제 그대로도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아드님이 어떻든 부인이 어떻든 그거 관계없이 또 실제로 불강님 자신에서 어떤 생각이 나도 그거 관계없이 아마 자유라고 이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이것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 기존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리 후보가사 네가 떠들어봐도 그거는 잘 납득이 안 돼 라고 해서 자기 생각을 붙잡고 가면은 그럼 가져왔던 생각을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러면은 뭐 오늘 또 날렸다 이런 거고, 그 생각이 깨져서 정말 그렇네, 뭔가 좀 내 생각에 내 생각이 너무 잡혀있네 라고, 또는 진짜 뭐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그 새끼도 못 믿겠고 하여튼 뭔가 좀 이상하기는 하네 라고 하신다면은 그래도 조금 남는 장사고, 진짜 그렇네, 그러니까 참 생각을 고집할 수가 없네, 그런 생각이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네, 그래서 뭘 얻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기존에 그런 것이 깨졌으면은 그러면은 뭐 한 100배 남는 장사고 그렇습니다.